외래 전염병들이 잇따라 국내로 전파되면서 농가들이 연간 수조 원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예찰 방제에 힘쓰고 백신과 치료약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외래 동식물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교역의 빠른 증가로 외래 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탓에 철저한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찰 방제 체계에 대해선 경고음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이전의 예찰과 방제 대책이 예방과 확산 저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방제 매뉴얼과 예방 약제, 그리고 방제 시기의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제 시기나 방제에 들어가는 농약이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안으로는 식물 방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 검역과 방제를 위한 총괄 전담 조직을 마련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예찰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일단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병해충 담당 기관의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아무리 많아도 하는 일은 많아서 항상 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예찰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가축 전염병 예찰과 방제 체계에 관해서는 방역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병은 농장이 차단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농촌 현장과 맞지 않는 방역 규정이 많다는 겁니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런 기준을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진 축사에다가 현대적인 차단 방역 시설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철저하게 그 차단 방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실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여 채의 78%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질병이 야생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을 매개로 전파된다는 점을 고려해 축산농가들이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일수록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발생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나 민간에서 연구를 지속을 하는데 경제성 문제가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안 돼 있는 거죠. 외래 전염병이 습격을 받을 때마다 맥없이 흔들린 농업 안보. 한층 더 견고한 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온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